네, 반갑습니다.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 김병헌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수능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 11번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히 출제 오류고 17번은 또 위안부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것도 과연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왜곡한 면이 있다. 11번은 확실한 출제 오류고 12번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이 출제 수능 한국사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2016년도에도 오류가 발생했는데 2016년도에는 대한매일신보와 관련된 것이 결국은 이중 복수 정답을 인정한 그런 케이스고, 그런데 이제 지적이 안 되고 제가 발견한 건데 2016년 16학년도 출제에서는 일제에 쌀 수탈했는가 뭐 수출했는가 이 문제인데, 거기에서 통계 자료를 잘못된 통계 자료를 이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8학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치른 시험에서는 일제의 쌀 수탈을 산미 증식 계획을 쌀 수탈 정책으로 출제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도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출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출제자가 무식해가지고 그걸 수탈 정책이니 이런 식으로 출제해서 제가 이 신청을 하고 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거의 20회가 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20회가 넘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대로 묵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년 뒤에 이번에 또 출제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제의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스크린을 내리겠습니다. 저 카렌더 좀 치워주시겠어요? 자, 그 2020 수능 한국사 출제를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출제 오류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번 11번입니다. 11번 문제는 다음 가상 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여기서 정답은 일단 5번에 있는 조청 상면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조선과 중국, 청나라와 수륙 상민들, 상업하는 사람들, 수륙 바다와 육지에 관련되는 무역에 대한 장정할 때 이건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됐다. 이것이 정답인데, 문제는 이 가상 대화가 실질적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과 상반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엉뚱한 내용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좀 키워보면 이렇습니다. 여복에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화진에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네, 이렇게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조선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좀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쪽 사람은 한성과 양화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한성과 양화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나라 상인이. 그러니까 한성은 이제 사대문 안쪽이고 양화진은 지금의 양화진 거기입니다. 거기에 오면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정부의 허가를 얻으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지금 현행
모든 교과서에 내지 통상권 허용으로 서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교과서 서술은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반영해서 서술했는데, 이 연구 논문은 또 1차 사료인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의 그 조항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륙이란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륙. 자, 보겠습니다.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제4조가 바로 교과서에서 내지 무역을 허용했다, 내지 통상권 허용했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잘 보면 조선 상인이 국경에서 규정에 따라 승인한 교역과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청나라 상인이 조선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다룬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입니다. 조선 사람은 청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청나라 사람은 조선에 와서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선 상인이 청나라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고, 아래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 개설이 허락된 영업소 외에 각종 화물을 내지로, 여기 내지라고 했습니다. 내지로 운반하여 들어가서 가게를 열고 판매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또 그 다음에 만약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피차 상무위원과 지방관에게 청구하고 함께 서명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구입할 처소를 분명히 적어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은 한성과 양화진의 개설이 허락된 영업소에서만 무역할 수 있다. 한성과 양화진에서 개설이 허락된 영업소에서만 무역이 가능하다. 또 그 외에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입하여 가게를 열어 판매하는 행위는 승인하지 않는다. 자, 이때는 여기는 지금 뒷부분인데 앞부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조선에 개항한 항구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은 조선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개항한 부산항이라든가 원산항이라든가 제물포항, 이 인천항, 이 세 군데에서는, 아직은 인천항은 83년이니까 아닌데 무조건 개항한 항구에서는 무역이 자유롭습니다. 개항한 항구를 벗어나서는 한성과 양화진에서 허락된 장소에서만 무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무역할 수 없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허가만 받으면 내륙에서도 무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출제자는 여기에 나오는 이 내지와 내륙을 분간 못한 겁니다. 왜냐면은 내지와 내륙은 다릅니다. 내륙은 해안에서 떨어진 산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인데, 내지는 조선 땅 전체입니다. 이 출제자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원전조차도 한번 안 본 사람이고, 원전을 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내륙인지 내지인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국권 상실기 식민지 시기에 조선에서는 내지인이라고 하면 내륙 사람이 아니라 내지인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식민지 시기에 일본 사람이 왔을 때 내지는 일본입니다. 내지미 하면 내륙의 쌀이 아니고 일본 쌀을 내지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또 중국이라든가 또 이런 조약에서는 내지 하면 우린 조선 땅입니다. 중국 사람은 또 내지는 또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지와 내륙을 구분을 못한 겁니다. 자, 일단은 허락된 장소는 개항장입니다. 항구가 개방된 부산항이라든가 원산항이라든가 이런 개항장. 그 다음에 또 좀 더 영역을 넓히면 한성과 양화진의 개설이 허락된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조선 땅 내지라는 것은 조선 땅 전체에는 화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게를 열어서 판매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항장과 한성, 양화진, 한성의 허락된 장소 외에는 물건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으면
토산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구입 가능하다. 이것이 허가를 받으면 허가 절차를 거쳐서 조선의 토산물은 구입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청나라 너희들은 개항장과 한성과 양화진의 허락된 장소에서만 물건 팔고 나머지는 팔지 마라. 그 대신 사가는 거는 가능하다. 사가되 허락을 받아라. 이겁니다. 자, 내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수륙무역장경 제3조를 보면 확실합니다. 양국 상선이 풍랑을 만나 손상을 입어 수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은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는 자는 조사하여 체포하고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그러니까 개항장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아무 데나 배대해 놓고 가서 물건을 팔 수 없다. 물론 배가 파손이 되면 고칠 수는 있지만 물건을 몰래 내려서 판매하지 말라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 해안에 올라가서 사적으로 무역을 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이러니까 조선 땅에서, 우리 조선인은 마찬가지, 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함부로 못 팝니다.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출제된 가상대화가 왜 잘못된지를 보겠습니다. 여보기에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화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다. 한성과 양화진에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한 것은 청나라 상인이 와서 한성이든 양화진이든 뭐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개설한다 그런 취지인데, 그게 아니고 한성과 양화진의 개설이 허락된 영업소에서만 무역이 가능하다. 당연히 허락된 장소로 환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1차 사료인 조정상면 수륙무역장경 제4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 이전에 이 사람은, 출제자는 이 4조를 보지 않았습니다. 봤다면, 보고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허가를 얻으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잘못된 건데 제가 고치지 않았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은 토산물 구입입니다. 토산물 구입이고, 내지에서 조선 땅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개항장과 한성 그리고 양화진의 허락된 장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지 통상 허용은 아까 그건 1882년이고 1883년 영국과 독일과의 주하에게 가면 이제 풀립니다. 영국 인민이 또한 증명서를 지니면 앞으로 조선의 각 하처에 여행이나 통상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것과 일체 토산물 구매를 허락한다. 연구자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내지 통상이 허용된 것은 영국과의 조약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자는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집필자도 몰라서 지금 교과서가 전부 다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엉망으로. 그러니까 교과서 서술이 잘못되다 보니까, 물론 교과서 서술은 기존의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연구 성과를 반영했는데 그 연구 성과가 잘못된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한 겁니다. 왜? 이 조약이 원래는 청나라와의 조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약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을 이해 못하면 그 조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교과서에 내지 통상권 허용이라고 실려 있는데, 이 천재교육이라든가 비상교육 같은 교과서에는 이 사료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비상교육도 이와 똑같습니다. 비상교육은 사료 인용을 너무 번역이 틀렸다고, 이 번역이 너무 엉망이다 했더니 천재교육에 있는 사료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된 영업소 제외하고 땡땡땡땡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뭐 상무위원 및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재교육이나 비상교육이나 이 사료를 제시하면서 이건 생략해놓고 서술은
내지 통상을 허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생략된 부분이 아까 나왔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입하여 상점을 차리고 판매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다. 요걸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생략해 버린 교과서에. 왜? 이걸 써놓으면은 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위에는 내지 통상을 허용해 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내지 통상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생략했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보냈죠. 제가 이 조청산맥 수륙 무역 장정과 관련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합니다. 계속 문제 제기. 2018년도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죠. 왜 생략한 부분이 이건데 왜 생략했느냐? 이 천재교육의 집필자가 누구냐면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주진호입니다. 상명대 교수인데 지금 역사박물관장이죠. 그 천재교육 교과서가 엉망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생략했는지 답하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합니다. 근데 비상교육은 어떻게 답이 왔느냐? 교과서의 표현은 조약 문구상으로는 틀리지만 실제 현지에서는 그렇게 시행됐으므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 이제 교과서의 표현이 조약과 다르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건 뭔 말이지? 어쨌든 관행적으로 이거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서술을 해왔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가장 그래도 양심적인 출판사가 비상교육입니다. 비상교육은 제가 쓴 국사 이대로 가르칠 것인가라는 책을 그 담당자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쳤습니다. 이 내지 통상권 허용, 내지 통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내지 통상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부분을 비상교육 교과서에는 한국사에서는 2018년도부터 삭제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교과서에는 비상교육에서는 내지 통상 허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 교과서는 올해까지만 사용합니다. 내년부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 교과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중구난방일 겁니다. 중구난방. 지금 이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11월 27일에 최종 합격자가 검정 통과자 출판사가 나오는데 이번 통과에서 탈락하는 그 출판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통과하려면 통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지필 기준인데 고등학교 한국사 지필 기준이 A4 용지로 2장입니다. 뭘 보고 통과시키고 뭘 보고 탈락시킨다는 겁니까? A4 용지 2장입니다. 과거에는 지필 기준에 살만 붙이면 책이 됐는데 이제는 A4 용지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탈락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 중에 일부의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동아출판사의 자료를 입수했더니 이건 왜 여기다 또 나오지? 동아출판사의 자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필요 없고 여기 있습니다. 조약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양화진과 한성을 제외한 내지 통상은 금지되었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시비를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에다 시비를 걸냐?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방송, 출판사 그러면서 작년에 교과서 편찬이 시작될 때 제가 국사 이대로 가르칠 것인가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나오는 책에 내가 쓴 책의 서술에는 오류를 그대로 답습할 경우는 좌시하지 않겠다 했는데 여기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지 통상 허용이 이제 내지 통상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출제된 11번은 명백하게 오류입니다. 왜? 내지 통상을 허용했다고 서술했는데다가 그 가상 대화 자체가 엉망입니다. 과연 이 출제자는 전공자인지 내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단 출제해놓고 무조건 우깁니다. 우기는 방법이 없겠죠.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한국사 이번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 11번은 명백한 오류다. 따라서 이것은 정답이 5번이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출제 오류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1번 문제고 이번에는
7번 문제, 여기 위안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이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 시험에 출제해서 이걸 평가해야 되느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자, 위안부 문제 키워서 보겠습니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고 법정 기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정 기념일이 된 연유가 이 김학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였다. 고 김학순 할머니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던 시기에 끌려가, 여기 중요한 겁니다.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을 받았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던 시기에 끌려갔다 해서 아이들이, 성인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으면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할 때 인력과 물자를 수탈할 그때 이 사람도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끌려갔구나, 이렇게 충분히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시비 걸면 우리 그런 뜻을 쓴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오리발 내밀라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교묘하게 써놨습니다. 언뜻 보면 국가 총동원령에 의해서 끌려갔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일본군한테 또는 일본 정부에. 그런데 사실은 국가 총동원법이 1938년에 시행은 되지만은 조선 땅에는 시행이 안 되고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조선 땅에서는 1944년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국가 총동원령에 의해서 징용이 되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서술해 놨습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의 심성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게 현행 교과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1991년 8월 14일에 발표했는 것이 15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신문에. 동아일보, 이건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 박스를 보겠습니다. 24년 만주 길림성에서 태어난 김씨, 아까 김학순 씨죠. 아버지가 생후 100일 만에 돌아가신 뒤 생활이 힘들어진 어머니에 의해 14살 때 평양 기생권본으로 팔려갔다. 40원에 팔려갔습니다. 평양 기생권본으로 바로 팔려간 게 아니고 양아버지인데 팔려가서 양아버지가 평양 기생권본에 공부를 시킨 겁니다. 기생권본이 바로 기생교육기관이죠. 3년간의 권본 생활을 마친 김씨가 첫 취직인 줄 알고 권본의 양아버지를 따라간, 권본의 양아버지는 아니고 권본의 양아버지가 권본을 한 거, 이 기사도 엉망입니다. 양아버지가 권본에 보낸 거죠. 교육하라고, 배우라고. 따라간 곳이, 여기 중요한 겁니다. 첫 취직인 줄 알고 권본의 양아버지를 따라간 곳이 북중국 철벽진의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 앞이었다. 이겁니다. 양아버지에 따라갔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철벽진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 앞입니다.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위안소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정신대 취업 꼭 배상받겠다. 이 사람 정신대 아닙니다. 위안부하고 정신대는 전혀 다릅니다. 정신대는 일본어도 할 줄 알고 그렇게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이런 식으로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 못하는 정신대 대책협의회, 그래서 정대협의 출범해서 이런 사람 불러내 가지고 숨기고 싶은 과거를 온 만천하에 그냥 공개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김할머니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만 16세 되던 1940년 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재혼해 13세 때 평양 어느 집 양녀로 들어간, 그 양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양녀로 들어간 김할머니는 평양 기생권본을 마치던 해, 이제 여기 이게 좀 서술이 조금 기사가 좀 정확하죠. 마치던 해 거짓 또 다른 양녀와, 양아버지는 양녀를 들여서 팔아먹는 사람이 그야말로 인신매매범의 전형입니다. 양아버지가 그 당시에. 마치던 해 거짓 또 다른 양녀와 함께 양아버지에 의해 중일전쟁이 한창 치열한 중국 화중지역이죠. 중국 한창 치열한 중부 지방으로 끌려갔다. 누구에 의해서? 양아버지에 의해서. 양아버지에 의해서. 양아버지 끌려간 거예요. 양아버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인신매매지. 일본군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아니고 양아버지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안부는 일제에 강제징용되어 일본군의 성욕 해결의 대상이 된 한국, 대만, 일본 여성을 이루는 말. 자, 여기서는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가 끌고 갔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배가 고파서 정말로 지금 북한에서 뭐 꽃제비니 뭐니 꽃제비니 뭐니 그런 경우와 같이 배가 고파서 지금도 두만강 건너고 압록강 건너서 몸 팔러 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식을 직접 기생 주선업자들에게 팔기도 하고 합법성을 가장하기 위해서 양녀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는 바로 거기서 문서를 호적을 위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호적 위조하다가 걸리면 그냥 경찰에 잡혀가서 처벌받습니다. 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 양아버지는 또 기생건본학교에 보내고 또 자기 부모가 직접 보내기도 하고 기생건본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기생증을 받아서 그 기생증을 받아야만이 유학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그때부터는 이 기생은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왜? 세금을 냅니다. 공창이었기 때문에. 공창이 운영될 때는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서 기생건본학교에 얼마, 유학 얼마, 그 다음에 이 기생에게 얼마. 그런데 기생은 사실상 돈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 전차금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전차금을 다 갚아야 됩니다. 있는 동안. 1,000원이면 100원이면 100원 갚을 때까지는 기생들이 자기에게 돈이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전차금을 받고 양아버지든지 누가 주선업자들이 샀죠? 또 넘깁니다. 또 넘기면 또 붙여서 넘기고 또 붙여서 넘기고 이 여인들은 자기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또 모르고 그냥 utter려 있는 겁니다.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계약 관계였습니다. 계약이다 보니까 기생 그 유각이라든가 거기 있다가 만약에 도망을 가면 그 포주라 그러죠. 포주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럼 경찰이 그 여인을 잡아다가 갖다 줍니다. 잡아줍니다. 왜? 계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조차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일본군의 성역 해결, 일본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도 있고 유엔군도 있습니다. 유엔군 위안소도 있습니다. 국군 위안소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군인들의 젊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성역 해결 대상이 바로 위안부입니다. 근데 군만 있느냐? 당시에 기생건본으로 나오면은 조선에서 온 여러 업종에 가서 종사하면서 몸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 이렇게 적응 못한 사람은 역외로 만주로도 가고 화중지역, 화북지역 다 갑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도 가고, 일본 여인들은 또 조선으로도, 일본에서 밀린 여인들은 조선으로 오고, 근데 조선에 있는 그 기생들, 몸 파는 사람들이 일본 여자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욕 해결 대상을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싣고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싣고 수능에 출제해. 과연 이게 무슨 교육 효과가 있다고, 교육적인 것을 얻겠다고 이런 걸 출제합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강제로 끌고 갔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보냈죠. 일본 정부가 강제로 끌고 간 증거가 있느냐? 답이 왔습니다. 차고 넘친다. 초등학교 사회 대표 집필자가 누구냐면 부산교육대학교 한춘희 교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보냈죠.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 한두 개만 제시하라.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의 집필자의 수준이고 정신머리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 결국은 수능 한국사 11번은 명백하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경 제4조와 상반되는 출제 오류고, 이것은 논란거리가 있는, 말도 안 되는, 끌려갔다 이렇게 논란 소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했고, 이런 성욕 해결 대상의 여인을 아이들을 평가하는 수능 시험에 냈다.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